자, 오늘 시간에는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시간에는 그 연속 주제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중국이 이제 초안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 중국이 한 나라를 침략할 때는 그냥 2, 3년, 3, 4년, 5, 6년 그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란 나라 자체도, 물론 홍콩은 영국 그러니까 영국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조약에 의해서 이제 위임 통치를 받은 곳이지만, 그러나 홍콩이란 그 지역이 영국법, 영국의 문화, 영국의 그런 그 영향을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오랜 동안 있다가 중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 어때? 97년에 이게 홍콩이 완전히 빛에서 어둠의 지역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이전부터 홍콩은 이 중국이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홍콩 주민들에게 이 중국이 친근하다는 식의 그런 그런 공작을 사실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홍콩으로 많이 이주했고, 또 언론이라든가 공무원 조직 이런 부분도 이 친중국 세력들을 많이 심어놨다. 그동안 많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인가 홍콩에 홍콩 인구의 거의 3분의 1인가 그렇게 시위에 나왔지만 결국은 저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홍콩은 그러니까 원래 중국 땅이었고 중국 영토였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사실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00년 조차하는 가운데 그 시기가 지났으니까 사실 복속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중국이 그때 97년에 그냥 기존에 홍콩이 해던 대로 우리 중국이 놔두겠다. 하지만 그 약속을 누가 믿습니까?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서도 안 돼요. 공산당이 하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남로당도 그렇고 북한 공산당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그리고 걔네들은 애초부터 거짓말 자체가 그들의 전략이고 전술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보면은, 우리 한국도 이제 90년대 그때 이제 한중 수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중국이 어때요? 지금 30 몇 년이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교에 지금 공자학원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시진핑 이 두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공자학원이 계속 철거되는 마당인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지금 계속 10 몇 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있고. 이 공자학원이라는 걸 통해서 어때요? 문화 전략, 교육 전략으로 파고들고, 그 다음에 정계는 말할 거 없어요. 정치인은 돈, 미인계 이거로 다 매수해요. 호주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응? 그리고 이 중국은 이 근본적으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이거 공산당이고 뭐건 간에 그걸 떠나서 중국은 자기가 세계 중심이라는 그 중화 사상이 아주 뿌리가 깊다고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이전에 이미 중화 사상 자체가 어때요?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다 자기들 황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영국에게 했다가 영국한테 아주 뒤지게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이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둡다 보니까 저 영국이라는 짓구리만한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어디서 감히 그랬다 영국이 어때요? 이것들이 어디 한번 이게 이 대영 제국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나 해가지고 때려버리니까 그냥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청나라가.
그 다음은 이제 뭐 독일, 뭐 프랑스, 뭐 그냥 막 물어뜯고 난리였지. 근데 청나라가 아주 그냥 만시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원한. 어떤? 100년 동안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100년 안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서구를 넘어서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나 모택동이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다 그런 전략적인 테두리에서 걔들이 전 세계를 그런 방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더 자세히 뭐 하기는 좀 그렇고, 서구 세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캐나다나, 그 다음에 호주, 프랑스는 정말 심해. 프랑스, 어떻게 중국이 프랑스를 요리하는지 보면은 끔찍해. 그 다음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중국이 얼마나 섬세하고, 집요하고, 장기적으로 침투해서 결국은 다 중국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중화 사상은 다른 거 얘기하면 뭐냐, 한마디로, 온 세상이 다 자기네 거라는 거야, 자기네 거. 이 중화 사상의 핵심이 딱 그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 거다. 그래서 우리 앞에 와서 절하면 우리가 나눠주겠다. 그게 중화 사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고, 우리나라 봐요. 해마다 되면 황제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얻어오고, 그 얻어오는 게 굉장히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자주 가가지고 좀 적당히 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또 우리 조상들은 또 그걸 이용해 먹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중국에 가가지고 모든 허락을 받아야 돼. 왕의 이름도, 왕자가 태어나면 이름도 다 허락받아야 돼. 국호도 조선, 이 조선도 명나라 허락해서 지은 이름 아니에요, 조선도. 그러니까 이 공산당하고 이 중화사상은 어떻게 보면 겹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되고, 진짜 싹 만약에 이제 정리가 된다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친중 세력들을 싹 아주 이잡듯이 전부 다 각 분야에 있는 친중 세력들을 다 뽑아내야 돼. 군대, 학계, 그리고 공작원 다 철폐시켜버려야 돼. 그리고 뭐 문화계, 예술계, 모든 영역에 친중 세력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 화교들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다 뺏어야 돼요. 화교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 땅도 사면 안 되고 집도 세우면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리고 화교들한테는 여기서 돈을 벌면은 세금을 60%에서 70%를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본의 형성을 못하게 해야 돼요, 화교들이. 절대 화교들이 자본을 형성하는 그 순간 화교는 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봐요. 화교들이 얼마나 자본의 세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게 뿔 따고 나와가지고 막 한번 뒤집어진 적 있죠? 그게 저 화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굳이 뭐 총칼로 밀어버릴 거 없어. 그냥 화교들은 그들이 뭘 하든 세금을 60%, 70% 아주 혹독하게 때려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뭘 해도 이익이 없다 해서 자기들이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 못하게 하고, 주택 소유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권들, 절대 조선적이군, 누구건 간에 중국 계통은 은행권에서 단 1원도 대출해주면 안 돼. 여기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중국 은행에서 대출받아요. 이거 가지고 대출금을 치러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못 갚아요. 그럼 이 아파트는 누구 거가 돼요? 중국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걸 일부러 그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근데 우리는 또 옛날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사람도 또 역차별로 대출 안 해줬잖아요. 가지고 막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대출 많이 해줬다. 특히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전수조사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화교나 중국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기도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려야 돼요. 무조건 세금 많이 때리면 돼. 제일 좋은 방법이 세금을 많이 때리면 돼요.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을 아파트를 사도 세금은 오히려 집값보다 세금값이 더 많도록 세금을 때려버려야 돼요. 토지세, 양도세, 주택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우리 우방국은 빼고 차별적으로 이슬람이나 그 다음에 화교, 중국,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 적대적인 아직 그런 관계에 있는 그 외국인한테서는 이 국내에 거주할 때 이 거주세를 엄청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걔들이 절대 자본을 형성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야 이 나라가 주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토지, 주택 이것들이 외국 특히 중국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막 집값 올려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주도는 거의 중국 땅이라며 지금. 그거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세금을 왕창 때려버리면 돼. 그러면 막 걔들이 항의하면 그럼 너희 나라로 가. 그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우리나라잖아. 너희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우받으면 안 되지. 이래버려야 돼요. 특히 중국, 화교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좌파나 이 친중, 이 주사파들이, 이 좌파들이 이 한 나라에 이 어떤 어느 정도의 세가 생기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것들은 마약이 범람해, 마약. 왜 그러냐? 마약으로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청소년, 젊은 사람들, 가정을. 이 마약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마약이 가장 수익이 좋아요. 반도체 1억 달러 파려면 얼마나 기술 자본 많이 들죠? 마약 몇십 그램만 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약을 미국에서도 저렇게 통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좌파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이 중국 이놈들도 지들 안에서는 마약하면 조금만 해도 막 사행을 시키면서 외국에는 막 풀어버려요. 의도적으로. 펜타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마약이나 그거 지독한 마약이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미국이 그것 때문에 원료 니들 공급하지 말라고 저번에 경고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게 계속 되고 있어요. 남미를 통해서. 전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했는데 이제 막으니까 남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근데 트럼프가 아마 그거 다 알 거야.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이 좌파들이 많아지면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마구 그냥 오라는 거야. 마구. 다 와라.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그건 난 몰라. 내 책임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요. 유럽이 지금 그랬잖아요. 독일, 북유럽들 보세요.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베네루스 삼국이 얼마나 예전에는 막 살기 좋다, 지상 낙원이다, 복지 천국이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 아프리카나 이런 들어가고 나니까 완전히 깽판 쳐버린 거예요. 잘 꾸며낸 집에다가 똥오줌 싸고 쓰레기 버리고 그냥 인테리어 그냥 부숴버리고 꼭 그 꼴을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꼴을. 독일이 대표적으로 메르켈 총리가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외국인 우리가 저들을 보호해야 된다. 저들이 인권이 어쩌고. 독일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지금 아주 고질적이고 저거 내쫓을 수도 없고. 영국도 마찬가지요. 프랑스는 툭하면 이슬람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거 지금 그렇다고 저걸 중세식으로 칼로 총으로 다 그렇게 못하잖아. 지금은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점차 외국인 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외국인이 주로 중국, 조선족,
이슬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 애들은 괜찮아요. 걔네들은 그나마 괜찮아. 그러나 나머지 국가는 아니에요. 요즘 뭐 K-팝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한국에 가서 뭐 비비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딱 신분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이 나라에 와서 도움이 되는 뭐가 있으면 받아주고 안 되면 정착을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너무 귀화가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벌써 뭐 주민, 시민 되고 뭐 되고 국적 부여되고, 그거 얼마나 악용을 많이 해요. 응?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는 절대 건강보험 10원 한 푼도 허락하면 안 돼. 다 니들 돈으로 다 해. 절대 우리나라 돈이 너희들한테 가게 하면 안 돼. 이걸 왜 정책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이 세금을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막 퍼주는데도 그거를 가만히 눈 뜨고 보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완전히 우리나라에 빨대 꽂았더만 보니까. 그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의료비 우리가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고, 왜. 우리가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쟤네들 의료비를 우리가 충당해 주냔 말이에요. 나는 트럼프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가장 통치자로서는 가장 좋은 통치자. 왜? 자국민. 자국민을 위한 통치자가 돼야지. 그게 마땅한 거지. 뭐 통치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참 이것들이 한심한 게, 뭐 트럼프가 뭐 자국 이기주의니 뭐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방 천지에다 퍼주면은 그거 좋겠다고 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지. 그러면서 왜 미국 대통령은 왜 자국 위주하면 안 되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캐나다 너희들 들어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가장 좋은 통치자. 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자기 국민을 위해서 최우선을 둥이잖아. 얼마나 좋은 통치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통치자가 그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특히 민주당 이 좌빨 이것들은 중국에다 퍼주질 못해가지고 막 안 달궜다. 그 엄청난 그 하얀신 사태 때도 막 그냥 입국 제한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퍼지니 뭐니 말도 하고, 그걸 또 우리 기독교의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알리나 익스프레스나 테무, 이 틱톡, 이거 절대 쓰지 마요. 이거 절대 쓰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싼 맛에 또 뭐 해가지고 뭐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많이 쓰잖아요. 엄청 많이 지금 한다고요. 근데 쓰지 마요. 쓰지 말라고.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고 나에게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당장 싼 맛에 막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막 뭐 또 틱톡 이런 거, 미국이 오죽하면 틱톡을 왜 금했겠어요. 근데 그걸 뭐 또 다시 또 뭐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긴 하지만, 특히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요거 좀 제정신 가진 사람은 이번 기회에 싹 끊어버려야 돼요. 싹 끊어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그걸 쓰면 쓸수록 쟤네들이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경제적 예속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유통산업도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저쪽에서 모든 물품을 딱 중단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뭐 바다에서 뭐 캐나 뭐였나? 뭐 아니면 미국한테 구호품 얻어야 되나? 못한단 말이야. 한순간에 딱 이게 만약에 이 생산 물품을 딱 저기서 막아버릴 경우,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휴지 한 장 사기도 만들기 어렵다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 전에 대만 지역에, 중국의 어선이 이게 어선으로 가장한 이 배가 바닷속에 이제 지중해 케이블 끊고 다녔단 말이에요. 미 해군이 그걸 만약에 막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인터넷 완전히 다
완전히 인터넷 다 끊겨버려요. 중국 저놈들은 무지막지한 놈들이라고. 해저 케이블도 다 끊어버리는 놈들이에요. 네? 미 해군이 그나마 있으니까 그거 지금 발각돼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해저 케이블도 지들이 막 이 어선을 가장해가지고 끊어버리고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닌다니까, 중국 애들이. 지금 중국이 벌이는 그 짓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하나하나 다 까발려야 돼, 아주.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자료 읽은 책을 내용을 내가 좀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배척해야 돼. 이유가 없어.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가깝잖아. 중국 비자 걔들이 해도 우리는 못하게 해야 돼.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해서 중국을 될 수 있으면 못 가게 해야 돼, 못 가게. 물론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산업, 이게 이제, 워낙 이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만, 근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예속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린다고. 휴지 한 장 살래도 중국에서 보내와야 쓸 수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산업이 이렇게 가면. 응? 우리 사회에 내가 지난번에는 3가지를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5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선관위가 선거를 망쳐요. 언론이 국민을 완전히 바보 병신을 만들어요. 노조가 경제를 다 지금 말아먹고 있어요. 종교제가 교육을 다 말아먹고 있어요. 주사파가 나라 전체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5 조직들이 나라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체적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막으려고 한 게 이번 대통령의 계엄이란 말이에요, 계엄.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인지했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내린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도 이미 사실 계엄 안 했어도 이미 탄핵 이미 임기 전에 끌어내리려고 이미 준비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선관위가,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 지금 이거, 정말, 이번 기회에 싹 다 파헤쳐야 되고, 그동안 선관위에서 했던 모든 부정 다 끄집어내서, 선관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재산 몰수해야 돼요. 첫째, 재산 몰수. 무조건 재산 몰수, 자격 박탈. 학력을 다 무학력자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어디 가서 취직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선관위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 우두머리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건 사형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 명단 다 까야 돼. 다 까야 돼.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명단 다 까서 그 사람들도 재산 몰수 다 해야 돼. 재산 몰수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로 월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은 이번에 언론 경영진들은 전부 다 끌어내려야 돼요. 정말 다 끌어내야 돼요. KBS고 MBC고 SBS고 조중동이 간에 이 언론 경영진들은 얘들은 무조건 다 얘들도 재산 몰수 다 해야 돼요. 자격 박탈시키고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일단 경영진만 제대로 교체하면은 기자들이야, 거기에 경영에 따르기 싫으면 지가 나오면 되고, 따르는 기자들만 이 신문, 언론에 종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제, 민주노총, 이거 반드시 해체시켜야 돼요. 무조건 해체시켜야 돼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지금 간첩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민주노총이 왜 순수하게 노동자, 그게 아니라 갑자기 툭하면 옛날부터 주한미군 철수, 세월호가 어쩌고, 이것들이 무슨 대한민국은 무슨 전체를 다 통치하는 집단도 아니고,
입만 열면 오지랖 넓게 사방천지에 끼어드는 거야. 근데 왜 이번에 무한항공에 대해서 저렇게 입 딱 닥치고 있을까? 난 그것도 신기해요. 이번에 무한항공 사고는 어쩌면 이렇게 조용하게 신사적으로 잘 넘어가는지. 저게 만약에 김포나 인천에서 났어요. 지금 또 뭐 노란색이니 뭐 이번엔 또 뭐 무슨 색으로 할래나 또 머리띠 돌리고 또 뭐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 저 광화문 앞에서 또 상여 끌고 다니고 막 또 개지랄 떨 거 아니야? 아니 세계관 때는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어. 얼마나 또 지랄 떨면서 막 또 울고 불고 또 뭐 나와가지고 또 뭐 이 국가가 이게 지금 배후에 뭐가 있다는 둥, 윤석열이가 이 짓을 했다는 둥, 윤석열이가 저 죽은 비행기 사고로 죽은 자들 살려내라는 둥, 얼마나 스피커로 떠들겠냐고요. 전국에다가. 근데 이번에 어쩌면 저렇게 잘 끝나요? 아니 왜 전에는 그렇게 안 끝났을까? 왜 그렇게 안 끝나냐고. 저 무한항공이 민주당, 한화갑, 김대중,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3주 전에 국제선 다시 허가하고, 그거 밝혀질 것 같으니까 저렇게 입 꽉 닫고, 아주 신문에는 아름답게 끝나는 장면의 사진을 또 조선일보 내더니만 아주 아름답게 서로 뭐 고개 숙여 절하고. 아니 왜 이전에 세월호나 왜 이태원이나 왜 그거는 왜 그런 게 없냐고 왜.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너무. 그다음에 정교조는 말할 것도 없어. 이것도 정교조는 그 전에 어떤 의원이 그냥 정교조 속한 모든 노조 명단들을 다 공개해야 돼요. 다 공개하고 그다음 정교조가 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해야 돼. 그다음 정교조 핵심 간부들 이 사람들도 재산 박탈, 자격 박탈 다 재산 몰수, 자격 박탈. 그러니까 정교조 자체를 국가 위의 단체로 정해서 해체시켜 버려야 돼요. 해체시켜야 됩니다. 강제 해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통제하는 주사파. 우리가 신문 언론에 나오지 않는 주사파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것들이 사실 주범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민주당이나 뭐 국회, 얘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얼굴 마담들이고, 진짜 그 배후에, 주사파의 이론가들, 진짜 그 배후에 있는 인간들, 이것들을 싹 다 잡아다가 구속시켜버려야 된다고요. 간첩 행위로. 주사파가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아주 구석구석 거미줄처럼 다 쳐져 있어요, 다. 정말 무섭다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간첩법도 이거 못하게 하지. 툭 하면 중앙정부, 지금은 뭐라 그러지, 저기도 지금 이상한 인간들 찾고, 들여보내지.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호남 출신들 그냥 왕창 보내고,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김대중 정권부터 지금까지만 돌아봐도, 물론 김영삼 정권 때부터 돌아봐야 돼, 이게 사실은. 뭐 역사 바로 세우기니 뭐니 뻘짓한 그 한심한 인간. 8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 간첩 빨갱이들이 그 전에는 이 주사파도 마찬가지. 그 전에는 지하에서 음지에서 활동했던 것들이 87년 이후에는 이제는 겉으로 활짝 드러나서 이제는 국회도 그다음에 이제 학교로 교육 단체로 학술 단체 전부 다 이 빨갱이들이 아주 이제 얼굴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한 게 이 87년 민주화 항쟁인지 뭔지 아는 개뿔 개나발 같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민주화는 간첩들도 날개 달아준 게 87 체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후부터 어때요? 모든 하는 짓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87년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북한에 의해서 조종된 역사밖에 안 돼요. 선거도 그렇죠. 모든 사건, 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찜찜해. 이거 북한에서 한 짓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문이나 언론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얘기 안 한다고. 그나마 거기서 전향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책을 쓰고 혹 유튜브에도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정보를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밝혀지고. 근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스카이 데일리가 그랬잖아요. 김대중이가 평양 가서 김정일하고 김대중이가 이번에 대통령을 정동영이나 하나갑 둘 중에 하나로 하려니까 아니요. 문재인으로 하시오. 문재인이가 출신 성분이 좋고 하니까. 그 스카이 데일리가 미국 정보한테 얻은 그거 그대로 이번에 기사 나왔어요. 봐요. 나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진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게 맞나 싶어요. 우리가 진짜 내가 투표를 했는데 물론 나는 어쨌든 간에 이상한 인간한테 투표는 내가 안 했어요. 적어도. 근데 과연 왜 이해창이가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왜 두 번 다 떨어졌을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기껏해봐 30만 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말로는 이인재 때문에 그렇다는데 내가 볼 땐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사건건 보니까 북한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은 게 이게 거의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같이 이제 이 나라를 통째로 삼켜서 자기네 한 성으로 만들려고 이 대한민국을 한 성으로 만들려고 지금 모든 영역에서 지금 침투해갖고 이 나라를 아주 거덜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된 것만 해도 나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 이렇게 유지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구석구석 이 주사파들, 친중 세력들의 이 자본, 그 스파이, 저들의 그 온갖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이 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주사파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많이 있어요, 일본에. 일본에 더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내가 볼 때는 80년도 전두환 정권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다 개판이 된 거예요. 거덜난 거예요. IMF 사태도 그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공작에 의해서 IMF 사태도 온 것이고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인간이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갖고 청와대에서 칼국수 처먹고 지가 아이고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험한 얘기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지금 그 사법도 사실은 주사파뿐만 아니라 친준 세력도 사법부에도 많이 깔려 있다고 봐요. 네. 경찰 조직도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경찰 조직 그렇죠.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지금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잖아요. 저걸 보면은 이게 지금 나라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 자기들을 위해서 차려야 된다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막 태극기 들고 나온 그 어르신들을 막 폄하하고 틀딱이니 뭐 어쩌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 추운 날씨에 왜 그때도 나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나라.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좀 돌아섰어요. 난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래도 많이 깨어서, 그나마, 이제는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그동안 저 민주안이 뭔지 하는 저 586, 저 똥86 저것들, 저거 사실 주사파인데 저것들, 저 친중 세력인데 속았구나. 그래서 시위 나가면은 중국말 들려. 나오는 연사마다 게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는 나와서 연설하고, 또 어떤 알바생은 나와가지고 나도 좀 일 안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명품도 사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이 연설하는 거 듣고 나면 집에 오면 우파로 변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나오는 연설마다 하나같이 다 마시간 애들이 나와서 연설하니, 아무리 자기가 좌파래도 내가 저런 애들, 지금 여기서 저런 애들 연설 듣고 있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집에 가면 우파로 전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요즘 저 좌파 진영에는 별로 없어요. 이제 짜장면들이 이때 많이 일단은 물러나가 있고, 아까 얘기했죠? 맞아. 그 짜장면들이 많을 때는 천안문 그 사태 노래 있죠? 그거 그냥 옆에서 실컷 틀어주면 돼.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면, 옛날에 그 올림픽 그 성화 돌 때도 막 중국 유학생 놈들이 막 짜장면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리마다, 기억나요? 여러분? 난 그때도 도대체 우리나라 경찰들은 뭐하나, 저거 다 때려 잡아야지. 저거 다 아니 여기가 북경도 아니고 상하이도 아닌데, 대한민국 한복판인데 중국 저 짜장면 유학생들이 그냥 지네들, 난 그때도 정말 도대체 경찰은 뭐하는 놈들인가 했어. 다 때려잡아야죠, 다. 근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정치하는 놈들이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때 인정사정 없이 다 짜장면들 다 때려잡고 그랬어요. 그래야 중국이 한국 저희 가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뒀어요. 나도 그때 보면 아주 속이 쓰리더라고. 왜 대한민국에서 왜 짜장면들이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중국말 써가면서, 짱깨말 써가면서 왜 도대체 왜 남의 나라 내정에 지들이 왜 나와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 때 6만 명이 나왔어요. 6만 명 통계 나왔어요. 그때도 얼마나 여론 공작, 댓글 공작.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걸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바보 병신 같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은 속으로 한심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였어요. 중국에 휘둘리고 주사파에 휘둘리고 내가 볼 때 너무 한심해 보일 것 같아. 지금 이 나라가 그나마 지금 안보 환경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진짜 천만다행이지, 주한미군 없으면 지금 이 나라는 누가 먹어도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는 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돼요. 하지만 나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차라리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자기 나라를 자국민이 지켜야지. 그래야 이게 책임감이 있지. 남의 나라의 손에, 물론 어쩔 수 없는 여러 국제적인 환경에 6.25 그걸 아는데, 남의 나라 손에 이게 군대를 지키게 되면 자국민이 정신상태가 이게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난 카터를 하나도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좌파, 김일성이한테 가가지고 알랑거림. 자꾸 카터를 뭐가 위대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짓불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맨날 대한민국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카터를 아주 혐오해요. 진짜 혐오해, 그 사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가 하도 현실성 없는 얘기를 지 앞에서 당신 앞에서 씨부리니까 그냥 카터를 그냥 아주 확, 주한미군 철수해라. 우리는 핵무기 만들 거니까. 그때 핵무기 만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버렸어야 돼, 사실은. 그랬으면은 우리가 우리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그럼 경각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사파 먹고 다 때려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건 맨날 주한미군이 지켜주니까, 전쟁 나겠어.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상에 썩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그동안 우리가 안보 덕을 많이 본 건 아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럼 만약에
주한미군을 갑자기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줄 착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내 들어요. 가끔가다. 신문을 봐도 언론 보면 이 지구상에 100몇십 개 나라가 있고 수많은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은 이 지구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생각이 돼.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하고 저 짜장면 국가하고 저 일본하고 아니면 미국 딱 요 나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야가 좁은 것이. 맨날 조선 서점에 가봐요. 맨날 조선 맨날 뭐 유교 맨날 그 거지 같은 옛날 책들 또 다시 그냥 막 해가지고 조선의 선비가 되라는 운동 아주 기가 막혀 아주 내가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도 알면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손을 쓸 수 없는 지금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저것도 지금 한남동 저것도 지금 어떻게 처리돼야 될지 대통령이 체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보나마나 뻔해요. 탄핵되겠죠. 인용되겠지. 그럼 그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땐 누가 되든 이 나라는 내가 볼 땐 이 상태로 있는 한 누가 되든 저 국힘 머저리 병신 같은 것들이나 저 민주당 저 빨갱이들이나 누가 되든 내가 볼 땐 우리나라는 저 가망이 없어요. 왜? 이런 조직들이 암세포처럼 깊이 뿌리 박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봐요. 힘이 없잖아요.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도 상원 하원으로 내각제로 가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요? 이 국회의원 지놈들이 권력을 다 잡아 처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봐요. 나라는 쥐꼬리만한데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한 50명이면 돼, 50명. 50명도 많아, 30명이면 돼. 무슨 저렇게 국회의원이 저렇게 많냐고. 저것들 세비 엄청나게 다 세금 아니에요, 세금. 그리고 저것들 일이나 또 잘해. 맨날 쳐놀고 툭하면 해외여행 가고 가만히 있으면 사고 치고 움직인다 싶으면 해외 놀러 나가고 왜 저런 걸 저렇게 놔두냐 이거 저런 거를. 그러니까 딱 이 한마디로 내가 그냥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늘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든 결국 그 국가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그나마 괜찮은 대통령이에요. 그나마 괜찮은 거라고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박근혜 최순실 그거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정치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치가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자꾸 이상한 그게 마치 하나님의 관점이냐 생각해. 무슨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다윗을 봐요. 다윗도 얼마나 영약하게 정치했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문제고 이번에 대통령은 솔직히 우리 국민 현 수준의 높은 수준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젊은 세대가 깨어났다는 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지주를 막 그냥 바닥치면 벌써 이미 끌려 나와가지고 이미 수갑차고 이전보다 더 치욕스러운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질 텐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참 이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나마도 이 나라를 그래도 다시 한번 뭔가 기회를 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끝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을 격려해 줘야 돼.
보수 유튜버들 진짜 애국자들이야. 그 사람들 진짜 나중에 다 상 줘야 돼. 건국 훈장 줘야 돼, 그 사람들. 정말이요. 내가 나와서 데모하는, 시하는 분들 그 사람들 진짜 애국자입니다. 정말 애국자예요.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 다시 회생하려고 애를 쓰는데, 좀 하나님께서 이걸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또 열심히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세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 가지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저 친중, 친북, 저 주사파 빨갱이들이 저 사악한 악령에 들린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고 저들을 짓밟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